홍인표의 왈왈왈 42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 구정원 기자고요.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이 여행을 소재로 해서 중국 사람들의 특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홍익표 선배 모셨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 더위는 조금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물 갔더라고요 보니까. 다행이네요. 더위가 한물 가서. 예, 그 중국 여행자들의 행태를 그 한국, 일본 여행자들과 비교한 재미난 자료가 있다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예. 이 내용 좀 알려주세요. 예, 얼마 전에 비자 코리아가 해외 여행객들에 대한 소비 행태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요. 예.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중국 여행객들은 아주 겁없이 쓰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 여행객들은 가장 많이 해외여행을 가기는 하지만 돈이 없어서 그런지 알뜰하게 여행을 보내더라.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현명한 소비자들. 현명한 소비자. 예, 그리고 일본은요? 알겠습니다. 스마트 소비라고 하겠습니다. 예, 일본은요? 일본은 멀리 가는 원정 여행이 많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중국, 한국, 일본 여행자들 성향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딱 차이가 두드러지나요? 예, 이번 보고서는 꼭 한중일 세 나라만 한 게 아니고요. 예. 25개 나라 13,000명을 대상으로 네. 그러니까 해외 여행을 가가지고 비자 카드 쓴 사람들의 네. 소비 행태를 조사한 건데요. 중국 사람들은 1인당 여행 경비로 5,000달러 가까이 썼더라. 꽤 많이 쓰네요. 예, 세계 평균의 예. 2배가 넘었더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중국 스타일을 보면은 어디로 갈지 일단 목적지를 정하고 난 다음에 비용은 그 다음에 생각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지난 2년 동안에 1인당 많으면은 무려 5번이나 해외여행을 갔다 이런 거고요. 물론 그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들의 얘기겠지만은 굉장히 많이 가네요. 예, 그렇죠. 그 세계 평균보다 높았다는 거고요. 예. 이 조사 대상 한국 사람의 90%가 지난 2년 동안 해외 나가본 적이 있느냐 하니까 나갔다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관광객들은 자주 나가기는 하는데 소비는 아주 절약하다라는 거고요. 1인당 평균 1,800달러. 와, 세계 평균보다도 낮고 중국보다도 예. 지금 3분의 1 수준을 예. 지금 쓰는 거죠.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제 모든 경비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출국한 다음에도 아주 아껴 쓰더라는 건데요. 이건 맞는 얘기 같아요. 저도 어디 여행 갈 때는 한국에서보다 더 왠지 좀 돈 쓰기가 꺼려져서 안 따질 것도 막 잔뜩 따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보통 출발 전에 예. 이미 여행 경비의 절반을 갖다가 지불을 하더라 이런 거고요. 예.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일본 관광객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예, 일본 관광객들은 보니까 주로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를 예. 간다고 하는데 멀리 가는 거죠. 예컨대 조사 대상의 36%의 일본인이 미국이 좋더라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유난히 좀 미국을 많이 가는 것 같네요. 예, 예. 그리고 여행 목적지로 가는 시간을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장 멀리 갔는데요. 평균 9시간을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 반면에 중국 관광객들은 8시간, 한국 관광객들은 6시간이니까 이제 중국 관광객이 한국 관광객보다 일본 관광객들이 이제 훨씬 먼 곳으로 갔다는 거고요. 평균 여행 경비 지출을 보니까 일본 사람들 1인당 한 3,000달러가 조금 넘어서 일본 사람들은 한국보다는 많이 쓰고 중국보다는 적게 쓰는 예, 그런 거였고요. 또 숙소를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절반은 별 하나에서 별 3개짜리 아주 중저가 검소한 곳을 갖다 선호를 했고요. 중국 사람들 역시 별 4개 이상이 고급 호텔을 즐겨 찾고요. 62%가 한국 사람도 역시 그런가요? 40% 이상이 별 4개 이상 그러니까 아주 그럴듯한 데를 갖다 숙소로 많이 찾더라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 별 4개 이상 찾는 사람이 40%면은 60%는 좀 검소한 숙소를 찾는다는 건데 중국 사람들은 60% 이상이 4성급 이상으로 묵는 것을 정하는군요. 근데 또 그 중국이랑 한국 관광객들은 워낙에 또 패키지 여행들 많이 가잖아요. 그런 통계 같은 것도 좀 있었나요? 예, 이 보니까 패키지 여행 말고 자유 여행을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선호하는 이용 방식이 있더라는 건데요. 그렇군요. 예. 그 패키지 여행이 아니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가는 걸 갖다 아주 즐겼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조사 대상 65%가 자유 여행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면은 이게 왜 그러냐? 빠링호, 지우링호 그래가지고 1980년 이후 출생자, 젊은 사람들, 그다음 1990년 이후 출생자 같이 젊은 사람들은 혼자서 여행하는 걸 상당히 즐깁니다. 예. 아니면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아니면 엄마하고 딸하고
이렇게 스케줄에 구애 안 받고 예. 이렇게 자유롭게 가는 여행을 갖다 상당히 선호하는데요. 이 반면 일본 사람들은 패키지 여행을 갖다가 좋아하더라고요. 77%가 패키지 여행을 갔다는 거고요. 실제로 어디 외국 가서 보면 일본인들 이렇게 깃발 든 가이드가 앞에 서고 따라다니는 이 설명 들으면서 따라다니는 외국 그 일본 관광객들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게 실제로 통계로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일본은 이제 예전에 이제 그렇게 깃발 여행을 많이 했고 예. 요즘은 그게 바뀌는 줄 알았더니만 예. 여전히 깃발 여행을 갖다 선호하고 있더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예. 역시 딱 절반이 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예. 47%가 자유여행, 52%가 패키지 여행. 이제 반반이네요. 예, 그래서 한중일만 놓고 보면은 한국이 일본과 중국의 중간에 사이에 항상 끼어 있더라 이런 얘기. 지금 여행 스타일 얘기해 주셨는데 그 서울에 오면 그 요커라 그러나요? 그 중국 관광객들 이 명품 쇼핑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전 참 보면서 좀 궁금했어요. 왜들 그렇게 명품 쇼핑에 관심이 많은 건지 무슨 이유라도 있을까요? 예, 그 해외여행 소비 스타일을 보니까요.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품을 좋아하는데 예. 이 중국 사람들은 이 화비삼가라고 이 한자로 쓰면 그렇고요. 그러니까 화자가 물건 화자, 비교한다 할 때 비자, 그다음에 석삼자 집가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물건을 고를 때는 세 개의 집에 가서 이제 비교해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항상 이 사람들이 이제 몸에 밴 습관인데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은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처음에 들어와서 그 집에 절대로 안 삽니다. 그 다음 집에 가서 또 비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또 역시 이 가격이구나. 그러면 그때서 이제 그 물건을 사죠. 근데 그러면은 명품 소비 이런 걸 굉장히 또 조심하고 오히려 신중할 것 같은데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러면 이제 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 명품을 즐겨 사는가? 요걸 잠깐 보면요. 일단은 경제적 여유가 생겼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죠? 돈이 있으니까 이제 산다는 거고. 이거 말고 또 뭐냐면 그동안 오랫동안 명품을 못 샀어요. 물건을 제대로 못 샀습니다. 그래서 이 쓰고 싶은데 이걸 돈이 없어서 못 쓴 이 심리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자 코리아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볼 때는 중국 사람들은 쏠림 현상이 심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해외용품 하나가 좋다. 그러니까 뭐 혹시 구찌 핸드백이 좋더라 하면 그래 해가지고 그냥 다 몰려 들어가지고 구찌백을 사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입소문이 나면은 뭐 하여튼 메뚜기가 온돌판을 갖다가 저기 이 공습을 하듯이 이렇게 불티나게 팔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 일본에 가가지고 코끼리표 뭡니까 밥통인가 사가지고 그냥 줄줄이 다 들고 오면서 아주 김포공항에서 아주 걸려서 애를 먹고 했던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서울 시내도 보면 일본 과자 같은 거 많이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면서 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또 중국 관광객들 보면은 쇼핑 자체를 참 좋아한다. 좀 그렇게 굉장히 관심 많고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아주 좀 알뜰하게 쓰고 필요한 물건만 사는 것 같은 또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일까요? 예, 이번에 그 수치로 이제 그게 사실로 입증이 됐는데요. 일본 사람들의 쇼핑 습관을 보니까 중국인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일단 백화점에 이런 데 가서 머물고 있는 시간이 짧다고 합니다. 아하. 그죠? 그러니까 뭐 메모지라든가 스마트폰에 뭘 사겠다는 그 물품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보고는 그것만 딱 찾아가지 뭐 다른 곳을 기웃거린다든가 이러지도 않고요. 그러면 충동 구매 확률은 굉장히 적겠네요. 굉장히 적죠. 그냥 그저 사야 할 곳에 가서 물건만 사서 그대로 와버리는 거고 또 물건을 고를 때도 예를 들어서 뭐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낯선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서 낑낑대면서 설명서를 보고 해결을 한다 이렇게. 하지만 중국 관광객들은 전혀 이런 스타일하고 완전 딴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백화점에 물건이나 물건 다 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일단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현지 소비자들, 뭐 예를 들어 서울에 왔다 하면은 이 한국의 소비자들은 뭐 사나 해서 그걸 갖다가 옆에서 보고 예를 들어 귀동냥하고 어깨너머로 보고 해가지고 이제 금방 산 게 저게 뭐냐 해서 이 물건 달라 해서
살 때가 많고요. 아, 충동 구매 확률이 굉장히 높겠군요. 예, 그리고 또 백화점 시식코너는 다 땡기면서 일일이 챙겨 먹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건 좀 먹어줘야죠. 시식인데요. 아, 예, 그래서 중국의 이제 해외 관광객들은 보면은 시간을 어디서 보내냐 하니까 제일 많이 보는 게 역시 쇼핑, 두 번째가 관광, 세 번째가 정력 외출 뭐 이런 순으로 활동을 했더라는 거고요. 예.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던 해외 관광지 순서를 보니까 일본, 캐나다, 한국, 홍콩, 호주 순이더라. 아, 일본 다음에 캐나다가 많군요. 예, 캐나다가 많았는데 이게 아마 캐나다에 저기 그 홍콩 사람들이 홍콩에 97년 이후로 예, 많이 갔죠. 많이 갔죠. 아마 그 영향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네요. 일본, 한국이 아마 가까운 나라들이고 캐나다, 홍콩, 호주가 이렇게 나란히 순위권에 있는 걸로 보면은 그럴 것도 같은데, 근데 사실 이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크고 사람이 워낙 많아서 사실 이렇게 하나의 특질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어떻다라고 정리하는 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중국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냐, 뭐 특질이 뭐냐 이렇게 항상 저한테 물어보고 하는데 사실 참 그럴 때 되면은 제가 명색이 전문가니까 딱 한마디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참 이 말하기가 난감한데 오늘은 뭐 하여튼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게 하나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국토 면적을 보면은 이 남한의 100배나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인구로 보면은 뭐 우리보다 30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걸 갖다 뭐 딱 뭐라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루무치에서 베이징까지는 3,600km니까 뭐 이게 엄청나게 넓죠. 그래서 중국을 갖다 일단 보면은 사람을 나눌 때 지역적으로 나눌 때 일단 강남 강북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강남 강북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양쯔강,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양쯔강,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장강, 장강의 남쪽이냐 북쪽이냐에 따라서 이제 남방이냐 북방이냐 이렇게 나누거든요. 아, 그 강남 남방 북방 사람이 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 많이 나죠. 이 한마디로 말해서 남방은 이제 밥을 위주로 먹고요. 또 이제 북방은 이제 만두, 우리가 말하는 물만두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 같은 경우도 남방은 사실 가늘다, 북방은 굵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온 중국 사람들 보면요, 그 중국의 남방에 저장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자로 쓰면 영파, 닝뽀라는 데서 배를 타면은 막바로 우리 해남 앞바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북방 개하고 맞을 것 같은데 의외로 남쪽에 오면은 굉장히 고향에 왔다는 듯이. 그런가요? 그렇죠. 사실 봄비가 이렇게 보슬보슬 내리면은 꼭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남도에 온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중국의 남방 사람도 생각보다는 이 한국에 많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중국이라는 말을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중국 얘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국은 하나가 아니다. 중국은 하나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구호다. 많은 다양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당위를 얘기하는 거다. 역설적으로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하나다라는 구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게 이제. 근데 뭐 그렇더라도 이렇게 워낙에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또 뭔가 중국인들의 대표적인 특질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흔히 이제 항상 중국 사람들의 특질을 얘기할 때 물극필반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물극필반. 이거는 중국의 사서삼경이라는 말을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삼경에 보면 역경이 있습니다. 역경은 그러니까 book of change, 영어로 하면은 역경, 변화를 갖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말로 주역이라고, 우리는 보통 주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주역에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물극필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물은 마지막에 가면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백의 미를 추구하는 거지 우리처럼 끝장 토론 이런 거 안 합니다. 끝장 토론 안 합니다. 왜냐하면 늘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그 치파오라는 옷 아시죠? 그 날씬한 사람들만 입을 수 있다는 바로 그 옷이요. 제가 볼 때는 구차장도 입으면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청나라 옷이죠? 청나라의 이제 그 여성들의 전통 복장인데요. 그게 보면은 바로 옆선을 갖다가 적당히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당히 감추니까 상상의 여지를 오히려 더 주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 속담에 이제 말은 전부 던지지 말고
3할은 남겨야 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이거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안 되죠. 우리는 있는 거 다 얘기해야 속이 후련하지. 솔직히 말해야만 되는. 솔직하지 않으면 또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예. 남기면 이제 예. 화병이 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다 하시고. 예. 근데 중국 사람들은 한 30% 정도는 남겨두고 나머지만 말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뜻은 이를테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정은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 드러내고, 그죠? 예. 이제 입으로 모든 걸 갖다가 다 말하는 걸 이걸 갖다 오히려 경계를 하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로 잘난 척을 안 합니다. 그죠? 항상 잘난 척을 안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일부러 또 어리숙한 척 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뭐 이런 속담도 있고요. 그래서 충돌을 피하고 가급적이면 남한테 튀는 걸 갖다가 숨기고 그다음 자세를 낮추는 거. 예.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는 그 로 프로파일이라는 걸 갖다 중국 사람들은 몸으로 실천하고 있죠. 그리고 이건 바로 이제 노자가 말하는 무의의 세계. 무의의 세계. 그래서 그런지 제가 전에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장자를 읽었는데요. 이게 대체 왜 이렇게 말을 꼬고 또 돌리고 숨기고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아우 답답해. 좋긴 좋은데 좀 솔직하게 좀 말을 하지. 어떤 때는 이렇게 너무 낮추라 그러고 어떤 때는 너무 이렇게 없는 것, 그 공 막 이런 거를 강조하고 그래서 솔직히 제가 이렇게 잘 이해를 했다 이런 생각은 좀 잘 안 들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게 중국의 좀 문화적인 전통이랄까 그런 거로군요. 그렇죠. 그 사실 이제 우리도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뭐 생각이나 말을 갖다 솔직하게 하는 걸 갖다 좀 꺼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애둘러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보다는 중국 사람들이 더 모호하고 은유적인 표현을 갖다가 말하는 걸 선호하죠. 예. 그래서 중국 지도자들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시를 통해 가지고 그죠? 예. 자신의 뜻을 갖다 넌지시 비치는데 그 제가 저번에도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뭡니까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하고 원자보 총리하고 W 부시 대통령이요. 예. 그 점심 식사를 하는데 원자보 대통령이 한시를 계속 얽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뭡니까 부시 대통령 차례가 왔는데 부시 대통령이 싹 그냥 배고픈데 밥이나 먹고 합시다 해가지고 분위기를 썰렁하게 했다는 뭐 그런 일도 있는데 특히 조지 W 부시 대통령 앞에서 한시를 읊는 거 원자보 총리가 왠지 좀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역시 문화 차이긴 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지 두고 조지 W 부시 대통령 갖다 바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세계에서 제가 특정인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정 국가의 정상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워낙 그런 유머 같은 게 워낙 비꼬는 패러디라든가 워낙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특히 정치인들도 얘기하는 거 중국 지도자들이나 중국은 심지어는 외교부 대변인 이런 사람들도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아주 모호하게 매번 똑같으면서 아주 미묘한 톤의 차이로 얘기를 하니까 어떤 때는 진짜 이건 정말 해석하기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중국 표현하신 분들은 참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워낙 모호하다 그렇게 여길 때도 많을 것 같고 그런데 홍 선배도 그런 거 많이 느끼셨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그 중국 사람들을 갖다 이해하는 키워드 이걸 보면은. 이게 4가지로 저는 뭐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군가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좀 그럴듯해요. 그래서 예. 이 보니까 자부심, 체면, 인내, 의리 이게 4가지 키워드인데요. 4가지 다 어쩐지 좀 이건 무서운 느낌 드는 4가지인데요. 그죠? 예. 이걸 보면은 제가 뭐 현지에서도 그걸 느꼈지만 중국 사람들은 자부심이 아주 강하다고 봐야죠. 예, 그럼 우리가 흔히 뭐 중화 사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문화적으로 보거나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우월감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매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손님을 청할 때 우리는 오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초청장을 보내는데 중국 사람들은 내가 연애를 베푸니까 참석해 주시라. 그런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이런 표현을 쓰죠.
예. 그다음에 물건을 갖다 사고 팔 때도 예. 우리는 먼저 팔매, 살매 이렇게 물론 이제 매매라고 하지만 예. 이게 한자로 쓰면 그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먼저 팔매하고 살매를 쓰죠. 파야 사니까요. 예, 상대가 먼저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예. 그다음 내가 필요한 걸 산다는데 예. 중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다릅니다. 거꾸로 돼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그렇죠. 예. 내가 먼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걸 사고 예. 나중에 필요한 걸 판다는 거죠. 아 한자 순서가 다른가요? 한자 순서가 다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중심지고 자부심이 강하다 보니까 이 체면을 갖다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애둘러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죠? 상대 체면을 갖다가 예. 손상시켜 가지고는 뭐 중국식 속담에는 10대 후에 보복하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당신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예. 업신여겼다. 그럼 예. 내가 지금 당장은 힘이 없어서 못 갚지만 내 아들해서 10대에 걸쳐서 내가 당신 내 10대 후손한테 이제 원수를 갚겠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아 그럼 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맞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거절할 때라든가 네. 자기의 의견을 말할 때라든가 이럴 때 아주 다양한 표현이 있는 거죠. 그죠? 상대방의 체면을 깎으면 그렇게 서로 완전히 원수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뭘 못하겠다, 거절하겠다. 상대방이 뭐라고 제안을 했는데 내가 거절하겠다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갖다가 거절의 뜻을 갖다가 나타내는데 가장 완곡한 방법은 대답을 안 해버리죠. 뭘 물어봤는데 그냥 예. 그러니까 노도 바로 대답이거든요. 그 노라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서 바로 노라는 뜻을 갖다 전하는 건데. 이거 중국 분들하고 이야기하거나 그럴 일 있으면 부탁할 일 있으면 굉장히 이거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대답을 안 하고 질질 끌면은 이거 거절당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이 사람들 왜 지금 답변을 지금 안 해오나 하고 이제 지금 초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아예 대답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또 대답을 안 하면서 질질 끌면서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이제 거절인데 예. 근데 이제 상대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뜻을 못 알아듣고 계속 물어보면 이 친구들이 이제 눈치가 없구나 해가지고 야 지금 무슨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죠.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건 아니야. 이거는 안 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애둘러서 이제 상대방의 예. 체면을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아이고 왜 그때 우리 메시지 보낸 거 그 전달이 안 됐어요 하고 계속 물어보면 그런 근데 얘기를. 이렇게 말을 둘러가며 하고 뭐 체면을 중시하는 것도 있지만 둘러가며 하고 모호한 표현을 쓰고 하는 그런 표현 방식에도 무슨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예, 이제 아무래도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난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또 진나라 같은 경우는 진시황이 분서갱유라고 예. 그죠? 마음에 안 드는 글을 갖다 불태우고 여학자들을 다 생매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청나라 때는 또 문자옥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때 글 한번 잘못 썼다고 해서 멸문지화 그 사람이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예. 다 그냥 한 집안부터 해가지고 삼족이 멸했으니까 끔찍한 거죠. 예. 그리고 또 가까이는 보면 또 문화혁명 때 그때 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목숨을 잃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역시 말 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로군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험난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말 조심을 하게 되고 예. 자신의 의도를 갖다 그대로 안 나타내고 애둘러 말하는 일종의 보신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익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그 중국인들 자부심 체면 그런가 하면 또 인내심도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무더위라든가 추위 예. 이런 아주 자연적으로 아주 극한 상황 예. 이런 걸 잘 견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가요? 그건 그냥 기후대가 다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 인내심의 DNA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뭐냐면 영하 30도 이럴 때 전봇대 올라가서 막 이런 맨손으로 이렇게 수리하고 이런 거 보면 아주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런 느낌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인내심 잘 참더라. 이런 오래 참고 이런 건데 왜 우공이산이라는 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공이산. 그러니까 내가 산을 못 옮기면 내 아들 내 손자가 언젠가는 옮길 거다.
이런 믿음이 있거든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장기적인 안목이라고 보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이거 말고도 뭐 잘 아시다시피 와신 상담, 참 참는 이야기 많네요. 또 권토 중래 예. 이런 것이 다 언젠가는 재기를 꿈꾸는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예로부터 중국은 전란이 워낙 작고 예. 또 자연재해가 워낙 심하고 네. 이럴 때는 사실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그런 전란, 자연재해를 갖다 예.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참고 일단 안 죽고 버티는 거죠. 그러다가 한번 기회가 오면 그때 다시 일어선다. 근데 참 아까 체면을 중시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만 또 이 중국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옷 입는 거나 말하는 거 이런 거에서 굉장히 또 돈이 많은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또 실리적인 면모도 좀 있잖아요. 예, 그렇죠. 또 이게 또 실리적인 면 이게 또 이제 무시할 수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안 튀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옷 입은 거 보고 이게 무슨 옷 입었나 이 보고 이 사람의 수준을 갖다 대충 이제 가늠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특히 여자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딱 예. 처음 만나자마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번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갖다 한눈에 보고 그러던데.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이 기본적으로 소박하고 그리고 또 부자라든가 높은 사람을 만나도 신기한 예. 게 굉장히 소박한 옷을 입고 있어요. 좀 사회주의랑 관련이 있겠죠? 사회주의하고도 이제 예. 관련이 있고 또 보면은 그 실용주의, 현실주의 예. 같은 그 유교 철학이 또 밑에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사실 결정되는 게 아닌 게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의식주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에선 의식주라고 안 하나요? 중국에는 의식주 아닙니다. 식의주입니다. 식의주. 먹는 게 맨 앞에 나오는군요. 그렇죠. 예. 먹는 게 맨 앞이고 그다음 식의주행이라고 해가지고 먹는 게 제일 앞이고 그다음 옷하고 예. 그다음 집하고 예. 그다음에 교통수단 이런 순위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일리가 있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은 집보다 음식을 더 그 옷이나 집보다는 음식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고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먹는 거는 아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고요. 예. 또 사실 그 내한테 편하면 좋지 남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게 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실속 그러니까 겉보다는 속 그리고 바깥보다는 안을 중시한다. 그래서 좀처럼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호화스러운 거 좋아하고 허례허식 많고 또 그런 것 같다가도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실속 있고 진짜 실리주의자들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 이해하는 하나의 키워드로 딱 압축하자면 그건 다양성이죠. 예. 그 우리가 병검이라는 그 혹시 보셨습니까? 전 안 봤어요. 서창성에 예. 있는 예. 그 뭐 지금 요즘 우리나라는 그 뭡니까 복면가왕이 복면가왕. 인기지만 예. 그 중국의 서창성에서 나오는 연극의 배우들은 여러 개의 얼굴을 해가지고 예. 얼굴을 돌릴 때마다 예. 얼굴을 돌릴 때마다 하나씩 가면이 막 바뀌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 바로 병검인데 예.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요즘 중국 사람들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그러는데 명품도 많이 사고 하는데 그래도 또 부자들은 좀 티를 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옷차림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다면 어떤 걸로 부자 티를 낼 수 있나요? 지금 중국 부자들은 예. 그러니까 명품으로 옷치장하는 거 이거는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지금 그 사람들의 하나의 취미가 뭐냐 하면은 무슨 박물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박물관 예. 해가지고 그 세계적으로 아주 도자기 박물관이라든가, 예. 그죠? 아니면 무슨 그림 박물관이라든가. 이 보면 이 수준이 우리하고 달라요. 부자들 스케일이 다르군요. 스케일이 달라요. 그래서 예, 참 그런 거 보면은 중국이란 나라는 참 재미있고 이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쭉 듣다 보면은 그만큼 다양하기도 하고 스케일이 크기도 하고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전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저기 아까 지금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예를 들어서 예.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뭐 예를 들어 별로 외관으로 봐서는 얼핏 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분간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옛날 그 중국의 청나라 같은데 일단 황족이다, 예. 그죠? 그것도 황족인데 새를 갖다가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새를 키우는 걸 갖다가 하나의 취미 생활을 많이 하는데 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새를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황족인지 뭔지 알 게 뭡니까? 아무튼 간에 새를 들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은 모자를 썼는데 모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호피라든가 아니면은 한쪽 깃털을 꽂았는데 이게 아주 비싼 새의 깃털이라든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니면은 혹시나 반지인가요? 옥반지를 끼웠다든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그래 아는 사람은 알게. 아는 사람은 알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왜냐하면 이 깃털이 얼마인지가 모르니까. 그 얼마 전에 예. 그 미국 실리콘밸리의 부자들 어떻게 티를 내나 하는 그 기사를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 보니까 전부 스티브 잡스 스타일을 흉내를 내려다 보니까 아주 간소하고 소박하고 캐주얼하게 또 정장도 못 입고 그런데 티를 내려니까 시계를 비싼 걸 찾으라 이런 기사도 나왔었는데요. 중국도 약간 그런 비슷한 분위기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스타일은 중국 사람들의 현실주의, 실용주의를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밑바탕에는 중국 사람들은 신용, 그저 믿음을 갖다 굉장히 중시한다고 하는데 이건 역으로 말하면 인구가 너무 많고 땅이 넓기 때문에 상대방을 못 믿겠다. 그럼 이것도 역설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못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걸 중시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때 기차 여행을 갔다 했는데 앞에 앉아 있는 애한테 뭘 갖다가 뭐 음료수를 권했더니만 엄마가 이제 말로만 고맙다고 안 받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더니만 중국 사람들은 보통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 같은 건 안 받는 게 그렇구나.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런 게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보통 주면은 뭐 우리는 다 손이 부끄러워서 호인데 거절하면은 안 되죠. 안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충분히 되죠. 사람도 많고 그죠? 또 뭐 그런 안전사고나 뭐 사고도 워낙 많고 사고도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아무튼 그런 그 인간관계에서도 결국은 이제 우정, 우위 아까 말한 제가 의리를 또 중시한다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런 게 이제 밑에 깔려 있는 거는 자신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은 의심하고 멀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으면 중국 사람들은 또 외모로 판단하거나 뭐 명함으로 판단한다. 명함이 적힌 직함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중국의 높은 사람들은 또 명함을 안 줘요 또. 그러니까 명함을 보고 판단하기는 이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혹시 제가 중국 친구들을 사귀게 된다면 오늘 홍 선배가 소개해 주신 것들 꼭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중국 친구 사귀게 되면 이 팟캐스트 다시 한번 돌려듣기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애청자분께서 트위터 아이디 아요와 노을님께서 와라를 통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트위터로 멘션을 보내주셨습니다. 남중국해 영해 분쟁이라든가 중국과 일본 사이의 조어도 분쟁 그리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유치 같은 주제를 다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혹시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2022년 이제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한번 이 다음 시간에 이걸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베이징은 왜냐하면 2008년에 하계올림픽을 유치했는데다가 2022년에 이번 동계올림픽까지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022년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마지막 해입니다. 대미를 장식하는 행사가 그렇죠. 되겠군요.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차이나 드림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뭐 정치적인 의미, 스포츠의 의미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기대가 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동계올림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차장도 수고 많았습니다.